JB 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JB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금요일, 맞죠? 그럼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네, 김창면 님이 늦잠을 자고 싶어도 중독성 있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때문에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김민호 님은 오늘 애기들 소풍 가는데 김밥 싸야 돼서 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 소풍 시선 가는 날? 네, 야, 좋겠다. 김밥을 시선 집중을 들으면서 싸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은 소풍을 어디로 가나? 정말? 글쎄요. 예. 김밥 먹고 싶네요.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 예. 그러게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갈매기 날다님. 오늘도 같은 시간에 변함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는 서민들의 지친 어깨에 힘이 되어주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파이팅 보내주셨고요. 네. 4936님은 특별 주문이 있으세요. 중간고사는 다가오고 공부는 안 되고 종배님이 힘을 주시면 48세 간호학과 만학도는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빨리 족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왜? 아, 네. 종배님이 힘을 주시면 만학도는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족보를 구해라. 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4936님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벼락치기도 가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파이팅. 네. 네. 자, AS탄 것이죠. 네, 어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진 소식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지금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감사원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종북몰이를 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느냐 뭐 이런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감사원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초기 대응부터 잘못했고 국가안보실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서 종북몰이가 됐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도 보니까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검찰이 수사 마무리하고 있는데 무슨 수사 요청을 합니까? 이 타이밍에. 지금 할 거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할까요? 결국은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이렇게 되면 강화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시 뭐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궁금증이 뭐예요? 지금 서욱 전 장관 그 소환 조사 기사에도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서욱 전 장관이 60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감사원 과정에서 그 얘기 계속 나왔던 거고. 네. 근데 민주당은 첩보를 삭제할 수도 없고 삭제되지도 않았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기초 사실 영역이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수사가 밝혀주겠죠.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상 첩보를 삭제할 수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네. 감사원과 검찰 주변에서는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거는 양립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결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궁금증이 수사로 밝혀지겠죠. 하지만 또 의문을 더 남길 것이냐. 요것도 수사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감사원은 이렇게 하면 이제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제 감사원 검찰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경찰로 가야 되겠죠. 아, 그런가요? 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준석 전 대표가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네. 무고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인 거죠. 이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두 사람이 그 보도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이준석 전 대표는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다, 경찰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가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래서 본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당의 징계보다 더 뼈아픈 일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의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일정하게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대응 방법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징계 그리고 징계 이후에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법적 공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나쁠 것 없는 주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건은 수동적 방어 이외의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나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기소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점. 그다음에 방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법정 공방이 거세진다고 해서 긍정적 주목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여론 투쟁의 환경 아마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책 행보가 이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불리하게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역풍이다님은 당에서도 징계를 또 할 것 같다고 하던데요? 라고 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혹시 추가 징계의 가능성도 있느냐? 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준석 리스크를 이제 완전히 떨쳐내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든 뭐 지금보다는 더 떨쳐낸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네. 핵심 내용은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하던데 이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도 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 뉴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끌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왜 끌고 오느냐.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경선 도전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임명을 하면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서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대표 경선의 불확실성 요소 하나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 당권 질서, 교통 질서를 정립하는 여지는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당으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단이 성립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거다. 이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내가 1위다라고 했던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어제 대구를 찾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TK에서도 지지율 급등, 배신자 족쇄 벗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여론조사표를 다시 올렸거든요.
그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에 밑줄 치시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당원이라면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긋고 싶은데요. 오호.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 뭘 이걸 지켜라. 당원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뜻이 어떤 거 뭔가 좀 간접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음흠. 당원이라면이라고 하는 가정화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또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음. 아무튼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현재 뭐 관심을 받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하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을 하나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 도전은 힘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빠르게 재편되는데 그 구심점에 설 윤심을 담은 후보가 누구냐? 바로 그 윤심을 담은 후보를 더 돋보이게 하고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경쟁 요인들을 줄여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대통령실은 뭐 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개입이 됐네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 해석이고, 아하. 네, 그냥 좋은 뜻으로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 시선 집중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던 게 있었는데요. 일단 바로 이 인터뷰였습니다. 잠깐 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바이든이란 표현은 없었고 그게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시게 됐던 걸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거든요. 아마 이 인터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부대변인의 당시 답변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직업과 소속 기관, 자문 의뢰 방식, 용역 계약 여부, 구체적 자문 내용 등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영업비밀이냐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긴 했는데 이 답변을 어떻게 평가를 좀 해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데요. 그것도 이중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자, 첫 번째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전문가들의 신원을 공개해서 그들의 권위를 공증받으면 당연히 자문 결과도 공증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문가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은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공개라면 오히려 영업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어떤 업계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간접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공증받는 거잖아요. 네. 신뢰도의 공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어떻게 이게 반가 손해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사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사안 자체도 공공의 관심사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왜 공개를 못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자문을 구하고 해준 게 뒷구석에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인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설령 그러면 이렇다고 쳐요. 그러면서 왜 자문 결과를 믿으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근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 그죠? 근데 믿음의 근거를 제시를 안 하고 믿어라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어제 국회 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의 관련 보도에 몰매를 가하던데 여당 의원들이 뭐 날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날조라고 주장하기 전에 날조라고 주장하는 근거부터 확실히 이제 갖추어야 되고 그러려면 박문재를 향해서 눈 치켜뜰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에 관련 그러면 자문을 구했던 내용을 소상히 좀 공개해달라.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먼저 요구를 하는 게 순서에 맞고 순리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동준님 혹시 공정거래 위반을 인식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아니 자문을 구하는데 무슨 공개 입찰을 거쳐야 됩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토박님 공증이라면서요? 라고 물음표 주셨고요. 공증. 네. 그리고 김민호님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보안이라서 안 되고 이건 영업비밀이라서 안 되고 대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흔히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체크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건데 그거의 가장 기초 작업은 자료를 보는 거죠. 근거 자료를. 그리고 그거를 공개했을 때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근데 공개를 안 하실까? 그거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영업비밀이 우선이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믿음의 근거를 달라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한 말씀만 점을. 더 드리면 네? 저도 정말 궁금한 게 이재명 부대변인 그 답변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여러 전문가들 네. 복수잖아요. 복수. 네.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이 일치됐던 건지 일단 이거부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도 국정감사를 하죠.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 보죠. 네. 네, 그리고 어제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오디오 잠깐 들어보시죠. 공정방송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채 모르쇠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본 것만 다 먹고? 그렇죠. 그런데 MBC 간부 중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 많다며 좌파 노영방송이자 동종교배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동종교배로 해서 살아남는 조직, 국가, 인간, 식물 없습니다. 이러니까 MBC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모욕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사이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에요. 잘된 발언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평을 좀 해주실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지켜보셨는데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가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명과 인터넷판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로 인해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포퓰리스트적인 그에게,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건데요. 포퓰리스트적인 그에게 여가부 폐지는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며 본인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격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관련 보도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가디언은 윤 대통령은 젠더 이슈가 부상하며 자신들의 고충이 무시되고 있다고 믿는 젊은 반페미니스트 남성의 강한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가 여성의 권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외국에서도 지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짚겠는데 왜 이런 보도가 여러 나라, 여러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정적, 비판적 보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외신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궁금하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외신 대응을 하고는 있긴 한데 별로 안 먹히는 겁니까? 안 먹혀서 이런 그 보도가 나온 건지 이게 궁금한데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바이든 날리면 논란 와중에 국내 언론은 엄청 날카로운 각오를 세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포퓰리스트라는 지금 표현까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딱지를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된다면 외신 대응의 필요성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